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국은 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까부터 시진핑은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그리고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좀 기네요. 2022년 2월 러시아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현재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는 2014년 돈바스 전쟁과 크림반도 병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21세기에 설마 했죠. 이제 현대에도 국가 간 총력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사람들이 전쟁 위기인 곳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사이가 안 좋구나 그렇구나 정도였다면 이제는 와 이거 곧 전쟁 나겠는데 라는 느낌이죠. 한국도 북한의 존재로 군사적인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국가이지만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역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대만이죠. 중국도 엄밀하게 따지면 국공내전으로 대만으로 철수한 중화민국과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즉 중화민국 사이에는 무력 충돌도 몇 번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과거에는 충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기이죠. 2021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은 중국 통일 즉 대만의 침공을 역사적인 과업으로 내세우며 의지와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과 대만 국경 지역의 긴장 강도는 높아지고 있죠. 2022년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벌였고 중국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미국 CIA에서는 첩보를 통해 중국 지도층에서 2027년 이전까지 대만을 침공해 중국 통일을 이루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확보했죠. 2023년 미 공군대장 마이클 미니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2025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전쟁 대비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게는 아시아, 넓게는 세계의 기류가 바뀔 전쟁이죠. 영향력으로만 보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위험한 전쟁이 될 겁니다. 일본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대만 침공으로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지역인 오키나와현의 주민과 관광객 12만 명을 규슈로 피난시키는 계획도 공개되었고 자위대 합동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둘은 이미 갈라선 나라입니다. 왜 자꾸 이빨을 드러내며 싸우려 드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죠. 1911년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2200년 이상 중국을 다스린 황제 중심의 군주제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중국사 최초로 근대적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세워지고 1912년부터 중국 대륙은 중화민국에 의해 통치되죠. 하지만 군벌들의 막장 행보로 인해 제대로 대륙을 통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도 별의별 정치적 대립이 생기는데 말도 안 되게 크고 사람이 많은 중국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러던 1937년 장제스는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당 내 권력을 장악합니다. 장제스는 좌파와 중국 공산당과의 연합정권인 우한정부와 치열하게 대립하며 공산당 및 노동조합, 농민조합을 불법화했죠.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뿌리 깊은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이때 장제스의 반대편에 있던 인물이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은 난창폭동, 광주폭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국민당은 대대적으로 공산당 토벌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농촌을 중심으로 장제스의 진영과 유격전을 펼쳤죠. 국민당의 대대적 토벌로 인해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2만 5천 리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대장정을 통해 서북부로 피신을 갑니다. 동남부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10만 명이었지만 대장정이 끝나고 살아남은 인원은 6천 명 정도였죠. 어쨌든 대장정은 성공했고 마오쩌둥의 입지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장제스는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토벌에만 집중한다면 입지가 낮아지죠. 그러던 1937년 중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제서야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는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죠. 공산당은 겉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일본에 맞서 싸웠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며 국민당 측 인사들을 공산당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도 혼란에 빠지게 되죠. 전쟁이 끝났는데 왜 혼란에 빠졌냐? 그래도 전쟁 중에는 일본이라는 적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뭉친 상태였지만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서 다시 대립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1945년 10월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2010 협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주 독립적인 중국을 건설하고자 서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합의를 이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공산당과 국민당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끝나는 싸움이죠. 시작은 장제스의 선방이었습니다. 1946년 7월 미국의 지원 아래 국민당의 장제스가 전면적으로 공산당을 공격하면서 내전이 발발하죠. 미국이 지원해주다 보니 초기에는 국민당이 우세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론이 반전되면서 상황은 역전됩니다. 공산당은 국민당이 정전 협정을 깨고 미국의 로비를 받아 내전을 일으켰다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시작하죠. 국제와 국내 여론 모두 미국에게 불리한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결국 전쟁은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공산당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죠. 게다가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은 부정부패로 민심까지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이 승리하고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대륙을 빼앗긴 중국 국민당은 탈출해 타이완섬 즉 대만섬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국부천대 이렇게 대만이 탄생하죠. 하지만 공산당은 대만까지 점령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원했고 대만은 빼앗긴 대륙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침공을 준비했지만 6.25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미루게 되었죠. 6.25 전쟁이 끝나고 1958년 진몬 포격전을 통해 대만 점령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만 대만의 막강한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70년대까지 교전은 계속되었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길었던 계엄령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중국의 개방 이후 차이나머니를 무시할 수 없었던 다른 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죠. 대만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수록 중국의 침략 야욕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죠. 현재 중국은 대만 침공을 목표로 대만 인근 지역인 동부정부에 군사력을 집중해 두었습니다. 동부정부의 전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대만의 정치 세력은 크게 중국 국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인 범람연맹과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세력인 범롱연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중국과 싸웠던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죠. 민주진보당은 중국과 대만의 분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도 중국과의 통합을 원하는 세력이 크다는 말이죠. 게다가 중국의 패권을 내세우며 영구 집권을 시도하는 시진핑이 중국 주석으로 집권하면서 대만을 가져오겠다는 중국의 야욕은 노골적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대만의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정말 대만과 중국이 하나가 될 수도 있었지만 홍콩의 경우를 보며 대만 사람들은 국민당에게 등을 돌립니다. 총통 선거에서도 민주진보당의 차잉 의원이 총통에 당선되죠. 차잉 의원은 대대적으로 반공 반중국 노선을 내세우며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만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그리고 현재 왜 전쟁 위기인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시진핑은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까요? 러시아가 전쟁에 고전하면서 대만 침공을 재검토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미국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벌이고도 푸틴의 독재 체제가 굳건하다는 점을 들면서 오히려 대만 침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뭐다 말이 많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경제는 비교적 약해졌고 내부에서 시진핑 반대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내부적인 위험을 외부로 돌려 해결하고자 하고 있죠.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고 중국을 통일해 업적을 내세우며 영구집권의 길을 걷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시진핑의 입장 등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아주 매우 높죠.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군사력은 대만이 중국에게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지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전쟁이 시작되고 24시간 내에 대만 공군이 중국 공군에 괴멸되고 제공권을 아예 상실하죠. 대만 국방부에서도 전쟁이 시작되면 18일 만에 대만이 완전히 점령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외국 군사 전문가들은 그보다 짧은 7일 더 적게는 72시간 내에 대만이 일방적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평가를 했죠. 그래도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념적인 논리 진영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적 지원을 할 명분이 떨어지는 반면에 대만은 대만 관계법까지 제정되어 있다는 점도 개입의 이유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의 독립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비롯해 세계 최대 전자제품 OEM 기업인 폭스콘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TSMC의 주요 고객은 애플과 AMD, 엔비디아와 같이 IT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미국 회사들이죠. TSMC에 문제가 생기면 CPU나 그래픽카드의 생산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
계산하고 있죠. 즉 대만의 기업들이 없으면 전 세계 전자제품 반도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아니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박살나면 대만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도 사실상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죠. 실제로 2022년 9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전격으로 대만을 방어할 것임을 공표했고요. 전쟁에는 명분도 중요한데 앞에서 말했던 대만 관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명분도 충분합니다. 대만에서는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과 한국도 연계에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우리와도 연관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의 참전이 확정되면 우리도 무시하기 힘들겠죠. 미국은 위험성만큼이나 위성과 체계적인 감시망으로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최강 태평양 함대가 참전한다면 아무리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중국 전력이라도 상대하기 힘들겠죠. 거기다 한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 중국군은 사실상 패배 확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자칫 잘못하면 국제전쟁으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붙으면 전쟁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전된다면 7일 이내에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 대전까지 확전되는 상황은 아무도 미국도 중국도 바라지 않죠. 중국 입장에서는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대만의 총통선거, 2025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침공을 준비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죠. 대만과 미국의 정치적 격동기에 압도적인 전력차와 기동을 앞세워 신속하게 대만을 포위, 상륙해 점령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중국의 뜻대로 되는 것은 힘들죠. 대만도 완강히 저항할 것이고 현재 중국에 건설되어 있는 원전과 핵시설을 대만이 정밀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과 영토에 비해 방공망은 체계적이지 못하죠. 시진핑이 모든 부담을 안고 전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공의 당위성, 중국 통일의 필요를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죠. 무엇보다 시진핑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만 침공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권력욕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 침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혼잡하네요.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를 기원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